그리고 2차 매수 타이밍 후 갭 상승을 보여주며 더 이상의 조정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몇 주 뒤 바로 거의 같은 가격에 또 2차 매수 타이밍이 옵니다. 그리고 이때는 3일차에 갭 하락이 나오며 121선까지 내려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주말이 지나고 나니 무슨 개미 털기도 아니고 미국 지수 선물이 급상승 중입니다. 제가 어제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면 화이자와 모더나가 발빠른 대처가 가능한 점과 오미크론 변이가 생각보다 증상이 미미하고 델타만큼 강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첫 보고한 의사가 오미크론은 특이하지만 증상이 가벼웠다는 내용을 공유드리고 지금 미국 지수 선물이 상승 중인 이유 중 하나인 왜 오미크론이 현재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덜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지 공유드리려고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QLD, SSO 일봉 차트를 보고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은 어디고 우리는 관망해야 하는지 매수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어제의 영상 댓글 중 웅덩이 매매법 Q&A를 진행하고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현재 미국 지수 선물이 급등 중입니다. 현재 시간 12시 30분에 미국 지수 선물입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보시면 S&P 500이 1% 상승 중, 다우가 0.7% 상승 중, 그리고 나스닥이 0.3% 상승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러셀 2000이 0.9% 상승 중이고요. 그리고 맨 아래 S&P 500 빅스가 11%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빅스는 변동성 지수 혹은 공포 지수라고 많이 불립니다. 빅스가 급등하고 크게 상승하면 시장은 공포에 질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빅스가 급락하고 크게 하락하면 현재 시장이 겁에 질려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지금 상황은 11% 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시장은 오미크론 쇼크에서 회복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금요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공포에 미국 증시가 급락할 때를 보면 빅스 지수는 26.7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떨어지고 있죠. 시장이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공포가 줄어들고 있고 왜 벌써 급등 중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오미크론을 처음 알린 남아공 의사가 인터뷰에서 오미크론의 증상이 특이하긴 하지만 가볍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단 기저질환을 가진 노인 감염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 의사는 11월 초 남아공에서 진료할 때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가 몰려오기 시작했다며 그때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에 대해 처음으로 경각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때 몰려온 환자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 젊은이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오미크론 증상이 특이하긴 해도 강하게 나타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증상에 대해 가볍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의 증상은 내가 치료했던 것과는 매우 달랐고 아주 경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행인 점은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훨씬 빨리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은 거죠. 델타 변이 사태 당시엔 상황에 대해 파악했을 때 이미 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 퍼진 뒤였는데 남아공 보건당국의 신속 대처가 시간을 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의 충격이 델타 변이보다 훨씬 덜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역시 남아공의 빠른 대처와 발견으로 인해 시간을 벌었다는 내용과 연결됩니다. 이로 인해 세계 여러 국가들의 국경 봉쇄와 여행 규제가 발표되고 있고 이는 국제적으로 퍼지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더 감염력이 높다면 이 같은 전략은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어렵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시간을 벌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경문을 닫고 그동안 부스터샷을 비롯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은 오미크론이 백신을 무용지물로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백신 접종자와 감염에서 회복되어 면역을 갖고 있는 이들의 면역 체계를 완전히 우회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치료제도 나오면 오미크론의 충격은 델타 변이에 비해 견뎌내기가 훨씬 덜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현재 QLD와 SSO 주가를 보면서 웅덩이 매매법 관망해야 하는지 매수해야 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최근 QLD 일봉 차트를 확대했습니다. 저는 이미 1차 매수는 완료했고 2차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2차 매수 타이밍 60일선은 대략 81.5달러입니다. 꼭 정확한 가격에 안 사셔도 되고 대략 주가가 61선 부근이라면 분할 매수 시작하시면 됩니다. QLD에 투자할 예수금의 50%를 5로 나누어서 5거래일 동안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상관없이 매수합니다.
만약 61선 부근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관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S&P 500 이벨 에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 역시 1차 매수는 완료했고 61선 부근 2차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SO는 이번 주에 2차 매수 타이밍이 올 수도 있을 듯 합니다. 현재 2차 매수 타이밍 61선은 대략 132.5달러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 주가가 61선 부근까지 온다면 SSO에 투자할 예수금의 50%를 5로 나누어서 5거래일 동안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상관없이 매수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어제의 영상에서 댓글 질문을 몇 개 캡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전윤택 님께서 1차 매수 타이밍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1차 매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2차 매수 타이밍 때 1차 매수 금액까지 포함해서 매수를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21선 위로 올라가지 않고 떨어져 있으니 지금 1차 매수 타이밍 비중을 매수하셔도 됩니다. 1차 매수 타이밍은 매수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선택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꼭 정확한 가격에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근에 있으면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저는 2차 매수 타이밍과 3차 매수 타이밍 모두 아직 터치하지 않아도 혹시 안 닿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근에 오면 매수를 시작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혹시 51선은 안 보시나요? 51선 반등 가능성 있어 보여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51선도 봅니다. 제가 21선, 61선, 121선으로 정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어플 차트의 기본 이평선 설정이 보통 21선, 61선, 121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린이 분들도 쉽게 매수하시라고 그렇게 설정해 두었고 2차 매수 타이밍과 3차 매수 타이밍은 터치시가 아니라 그 부근입니다. 저는 61선과 121선 살짝 위에서 매수 시작할 때도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SLK님께서 매수할 금액의 100%가 아닌 50%를 5거래일 동안 매수하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차트는 QLD 일봉 차트이고 기간은 작년 10월입니다. 검정 동그라미를 보시면 2차 매수 타이밍 시작 지점입니다. 시작 후 5일 동안입니다. 2일차 때를 보면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상승장이 시작될 것만 같죠. 하지만 다음날 바로 장대 음봉을 보여주며 다시 121선까지 내려갈 것 같은 공포를 줍니다. 지금에서야 결과론적으로 보지만 하루하루 저 차트 안에 있으면 절대로 단기적인 예측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2차 매수 타이밍 후 갭 상승을 보여주며 더 이상의 조정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몇 주 뒤 바로 거의 같은 가격에 또 2차 매수 타이밍이 옵니다. 그리고 이때는 3일차에 갭 하락이 나오며 121선까지 내려가려고 합니다. 저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오르더라도 정해진 비중은 매수하는 거고 결국 수익권일 거고 떨어진다면 조금이라도 평단가를 낮출 수 있고 멘탈 방어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올라준다는 믿음으로 웅덩이가 만들어질 때마다 그리고 매수 타이밍이 올 때마다 그 조정장 혹은 고통스러운 하락장에서 원칙대로 하다 보면 결국은 다시 신고가를 찍어줄 겁니다. 정확한 가격과 타이밍이 아니라 웅덩이에서 매수한다는 게 핵심이고 웅덩이 매매법은 그 원칙을 공유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웅덩이 매매법을 하는지 말씀드렸지만 이론적으로 우량주 장기 투자가 가장 좋은 걸 알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심리가 개입되고 멘탈이 개입되기 때문이죠. 이론적으로 알았다면 현실적으로 내가 그 이론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심리와 멘탈 컨트롤을 하면서 실제로 10년 이상 이악 물고 버티는 거죠. 재미가 아니라 내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환상의 방법과 수익이 아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과 수익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오즐웅줍 하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한 월요일 화이팅 하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